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듯이 오늘 내용이 바로 모든 516기 파트의 이해의 핵심 키포인트를 제공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꼭 반드시 열심히 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별 5개를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일요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체력이 된다는 전제하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시면은, 절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기, 음기의 승강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진편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이게 10세기, 11세기경에 저술된 도교 경전이랍니다. 도교. 그러면 도교 경전이 이 뭐랄까 운기학설의 가장 이해의 핵심이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조금 뭐랄까 근원적인 파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극도로 미시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버리잖아. 알 수 없는 뭔가 추론하기도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마치 언제죠? 지질시대에 구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명왕누대가 시작이잖아. 거의 50억 년 전, 47억 년 전인가? 명왕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잖아요. 요때는 사실 뭐랄까 요 시대가 지구의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만한 그런 뭐랄까 지질학적 근거나 이런 게 거의 남아있지 않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여기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모든 과학이든 뭐든 어떤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어떤 세계관 하에서 이 과학이나 이런 학문을 수행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바로 어떤 철학이자 아니면 종교적인 이런 학문들이 해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깨달음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잖아. 그래서 요 어떤 깨달음의 그런 어떤 깨달으신 분들의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학적 학문을 전개하면 그래도 얼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가장 큰 어떤 기본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게 불교의 그거 있잖아. 제행무상. 이게 가장 포인트죠. 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요걸 기반으로 모든 어떤 사고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 도교적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도 그냥 이런 관점에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그쪽은 뭔가 깨달음의 경지거든. 우리 선현들이 깨달으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뒤에 주춧돌 하나씩 넣는 거죠. 하나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요것도 그냥 요 내용 하에서 516기론이 전개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그냥 이해할 만 하거든요. 보시면 천지에 기가 가득 차거나 텅 비게 되는 변화는, 즉 천지라는 게 항상 어떤 기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변화한다 이거지. 기의 어떤 양적인 변화가. 그런데 이런 변화는 연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전개된대요. 어떨 때는 가득 차고 어떨 때는 텅 비게 되는 게 시간 흐름에 따라 규칙적으로 전개된다 이거지. 그래서 천지간을 운행하는 기가 이렇게 소식하는 규칙성, 즉 들락날락 가득 차고 텅 비게 되는 그런 규칙성을 상세히 살펴야만 비로소
운기의 기전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오온육기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 집 표면을 둘러싸는 어떤 기운의 변화거든. 이거랑 관련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서두를 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천지 간의 거리를 84,000리 그리고 1년의 길이를 개괄적으로 360일이라 전제할 경우 동지일에는 천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의 중심에서부터 최초의 양기가 생겨나서 위로 오르기 시작한다. 일단 들어두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속도는 대략 이 정도이다. 하루에 460리, 240보 정도의 속도로 간다. 참고로 360보가 1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속도는. 그리고 5일, 1루, 3후, 1기, 3기, 1절, 2절, 1시와 같이 규정된 시간체계 하에서 동지일 이후 1시, 즉 90일째 날인 춘분일에 이르면 천지 간의 거리가 84,000리였는데 90일째 만에 정확히 42,000리, 절반 정도만큼 상승해서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천지의 중간 지점에 양기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일단 아시겠죠? 이는 주역의 관점에서는 태괴, 그리고 계절적 관점에서는 춥던 기후가 따뜻해지고 만물이 발생하는 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양기는 동일한 양상으로 양의 방향, 즉 위쪽으로 점차 상승함으로써 동지일로부터 180일째 날인 하지일에 이르면 드디어 지로부터 총 84,000리만큼 상승해 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끝까지 간다 이거지. 이는 주역의 관점에서는 순양인 건괴, 그리고 계절적 관점에서는 따뜻한 기후가 무더워지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만물이 무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득 차서 넘치는 시기라 해서 찰영자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어. 일반적으로 열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일이 되면 천의 정점에서 최초의 음기가 생겨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대략 하루에 460리, 240보의 속도로 하강을 시작한다. 이젠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요 규정된 시간체계 하에서 하지일 이후 1시, 즉 90일째 날인 추분일에 이르면 아까 춘분째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도달했죠. 상승할 때. 하강할 때는 추분일에 정확히 42,000리만큼 하강함으로써 이 음기는 정확하게 천지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칭적이죠. 그래서 이는 주역의 관점에서는 음료가 진행 방향 기준으로 아래서부터 절반 지점까지 타오른 비계, 그리고 계절적 관점에서는 무덥던 기후가 서늘해지고 만물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음기는 동일한 양상으로 계속 하강가 있죠. 동일한 양상으로 하강해서 하지일로부터 180세 날인 동지일에 이르면 드디어 84,000리를 다 주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지에 도달하는 거지. 아까는 동지에서 하지까지 상승해서 84,000리를 주파했고 여기는 역으로 하지에서 동지까지 84,000리를 주파해서 하강한 거지. 그래서 이는 주역의 관점에서는 순름의 곤괴에, 그리고 계절적 관점에서는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되며 만물이 수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여름과 달리 찰령과 달리 갈물이 되면서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시기라고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운기론 쪽과 연관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천지 간의 거리는 84,000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지 간의 거리를 84,000리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천과 지는 뭡니까? 여기서 천과 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객기와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게 이 천은 뭡니까?
정오방의 극단 지점, 얘는 정자방의 극단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왜 1년을 360일이라고 여기 내용에 뭐랄까 대놓고 나오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아예 뒤에 나오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동지부터 춘분이 90일짜리래. 엄밀히 따지면 동지에서 춘분은 1년에 정확히 4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90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365.25 나누기 4분의 1이니까 뭐 91점 얼마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90일로 봤다는 거는 그냥 1년을 지금 뭐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의도로 360일로 전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분이지 있잖아요. 이분이지.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 모든 이 간격을 지금 90일로 설정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이 기가 승강하는 속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84,000리를 360일 동안 주파하는 게 아니거든. 84,000리를 180일 동안 주파하고 다시 180일 동안 거꾸로 내려서 주파를 한단 말이야. 결국 이 기의 승강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84,000리를 180일 동안 주파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466과 3분의 2리가 되는데 1, 2가 360 보잖아. 그럼 이거는 정확히 하면 어떻게 돼요? 466이 245 하루에 요 정도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460리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오류인 것 같습니다. 계산 오류.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에다가 두 가지 전제를 겸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내용에다가 일단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과 지는 뭐 관찰자가 있는 지평면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극단 지점을 의미한다. 일단 요 사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 2를 대략 400m라고 볼게요. 400m라고 볼 때 요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재구성해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지평면이죠. 이 지평면은 양극단 지점인 천과 지로부터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지? 그럼 이게 각각 42,000이야. 42,000이죠. 42,000리인데 이걸 만약에 400m를 적용하면은 16,800km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1000이라는 지점은 정오방의 극단 지점이자 또 뭐 어떤 지점? 사천지기가 체류하는 지점이지. 여기는 정자방의 극단 지점이자 제천지기가 체류하는 지점인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180일 만에 상승하고 180일 만에 하강하는 게 양기와 음기이고 또 이 84,000리라는 값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84,000리는 대략 33,600km가 되잖아요. 얘 둘을 합한 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지구에서 달 거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천지기, 제천지기가 존재하는 거 아니란 거지. 그리고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아까 상승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 속도가 하루에 466리 240보인데 이것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시속 1속 요겁니다. 그건 이거를 시속으로 전환을 시키면 대략 7.7km가 돼요. 우리가 조금 빨리 걷거나 살살 뛰는 정도의 속도로 기가 승강하고 있다는 거지. 일단은 그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지평면을 중간 지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거대한 지구가 있잖아. 동그라미로 구로 표현해야 되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이게 지구 반지름이 6,400이니까 여기가 몇이야? 12,800이거든. 그지? 그러면 요 두꺼운 유형적 존재 위에 불과 4,000km 위에 이 제천지기가 존재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동지에 어떤 하나의 양기가 생성이 돼서 춘분 지점까지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춘분부터 하지부터 추분까지는 내내 어떤 공적인 그런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추분부터 동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요 강한 유형성이 지구를 뚫고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천지기 같은 경우는 천의 령을 수행하고, 제천지기 같은 경우는 지의 화를 수행한다고 한다는 게 이런 구조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시겠죠? 자, 지금 느낌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계속 나아가 보면은 지금 오르는 건 양기, 내려가는 건 음기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여기서 음량의 기준은 뭐예요? 총 상승하는 기는 결국 양기고 하강하는 기는 음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양음의 기준은 뭐예요?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위의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구라는 강력한 유형적 존재를 뚫고 천으로 향하는 천향성이 있는 길을 말하고, 음기 같은 경우는 지구라는 강력한 유형적 존재를 향해 공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강력한 지향성의 기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지구의 중심이 아닌 지표면을 천과 지의 중점으로 중심 지역으로 삼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현상적인 문제야. 지금 여기 이 상승한 기가 충분해. 이 가운데 지점에 도달하고, 하강하는 기도 추분에 이 중간 지점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충분하고 추분의 이 지평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 이후부터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 이후부터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잖아. 이런 것처럼 춘분 이후에는 뭔가 양기가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드디어. 이때부터는 음기가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 춘분, 추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지평면을 천과 지의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중심 이렇게 해서 천과 지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 괴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양이 올라간 형국이죠. 요 태괴 같은 경우는. 이건 이해가 가. 그리고 이거는 모두 양이 끝까지 올라간 건괴는 요 두 번째. 충분해서 하지에 이른 그 형국에 어느 정도 틀어맞죠. 자, 근데 여기가 문제야. 그럼 비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음괴가 생기기 때문에, 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음이 이렇게 생겨서 요 정도를, 절반 정도를 잠식하고 있는 요 괴의 형국이 아니냐 했는데 정반대죠. 뭐 얘도 이해가 가고, 얘는 요 놈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오진편에서는 이 괴의 상하 관계 있잖아. 괴의 상하를 공간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변화가 유발된 시간적 개념으로 보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하나씩 쭉쭉쭉 올라가는 거. 즉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인 관점에서 요 비괴라고 보는 거지. 즉 상하를, 요 괴의 상하를 공간적 상하로 고정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아래쪽이 먼저 일어난 사건, 위쪽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랄까, 하지에서 추분에 일어나는 요 음기하강 사건이 요 비괴에 할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진편에서는 괴를 그렇게 보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볼게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공간인 지표면 인접 영역을 기준으로 상하축으로의 양대 극단 지점인 천지의 존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상승 하강하는 최초의 양기 음기는 각각 어디서 출현합니까? 상승하는 최초의 양기는 지에서 출현하고, 하강하는 최초의 음기는 천에서 출현하죠. 각각 동지하지일 때, 그지? 그리고 연중 시간의 흐름, 구체적으로는 태양의 황도상 위치를 의미하는 절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양기 음기가 각각 승하고 강해서 도달할 수 있는 천지간 상하축상 지점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하죠. 그지? 동지에서 충분까지는 딱 지평면까지 상승을 해. 그리고 충분에서 하지까지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까지 도달을 하지, 드디어. 그리고 하지에서 추분까지는 천에서 드디어 하강을 해서 지표면에 도달하고, 추분에서 동지에는 지표면에서 지로 하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절기마다 이 상승 하강에서 도달하는 그 위치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예시가 이거죠. 결국 동지일에 지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양기는 충분일에 천지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다, 이거지.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정리해뒀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 천지라는 두 지점을 지표상의 관찰자가 위치한 지평면을 중간 지점으로 간주할 때 형성되는 중력에 대한 역방향, 순방향으로의 운기적 변수들이 존재 가능한 한계 영역이라 가정한다. 자, 이 지평면을 중간 지점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또 있었어요.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전에 했던 건데, 그거 있잖아. 오성의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지평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것도 지평면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도 지평면 위에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 천충이라고 부르고, 지평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지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운기적 변수들이 존재 가능한 한계 영역이라고 제가 못 박은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천지라는 극단 지점은 제가 볼 때는 지평면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천지라는 극단 지점을 설정을 했잖아요. 42,000이, 42,000이. 그지? 근데 이거는 실제 천지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깨달으신 분들도 이 천지의 한계가 거의 없다는 거, 무한하다는 거 정도는 깨달으셨겠죠, 이미. 근데 왜 이렇게 약간 비교적 협소한 천지라는 개념을 국한해서 설명을 했느냐?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이 사실상 우주의 모든 변수들이 우리 지표면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봤자 여기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있는 그런 변수들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되게 미미하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이 안에 존재하는 그 운기적 변수들이 사실상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한계 영역에, 우주라는 구조적 한계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우리의 어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기적 변수들이 존재 가능한 최대 한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즉, 이 옛날에도 실제 천지의 크기는 반경 42,000리보다 훨씬 크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또 뒷받침이 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중간 지점으로 봤을 때는 이 42,000이라는 요 관점은 사실상 되게 불균등하잖아. 왜? 위로는 공이 42,000이 펼쳐져 있는데 밑으로는 뭡니까? 대다수를 형이 75% 정도를 형이 차지하고 밑에 25% 정도만 공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천지의 크기를 이렇게 상하 불균등하게 제가 보기엔 설정했을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상하의 구획은 천지의 실제 크기가 아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 지구상을 살아가는, 지표상을 살아가는 만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기적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한계 영역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천지기에서 지표까지는 거의 100% 공입니다. 그지? 근데 제천지기에서 지표까지는 뭡니까? 대략 75%의 75% 이상의 형과 20% 미만의 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런 게 바로 사천지기는 천의 령을 수행하고 제천지기는 지의 화를 수행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 각각 지랑천에서 출현한 천양성, 지향성이 강한 양기와 음기는 공통적으로 이게 사실상 포인트예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이고 전제일 뿐인데 이 전제를 깔면은 운기적 요소들이 배치 상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양기, 음기는 그냥 상승, 하강하는 게 그치지 않고 자신이 거쳐가는 영역에 체류하고 있는 운기적 요소들에 내재된 지표상의 영향력을 강화 또는 활성화시키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러한 양기, 음기가 계속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인접한 상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강화 또는 활성화되었던 운기적 요소들의 지표상의 영향력은 역으로 점진적으로 약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양기와 음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지평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고 볼 때, 여기가 동쪽, 서쪽이라고 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면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제천지기가 체류하는 영역이야. 여기는 사천지기가 체류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뭐가 체류하고 있습니까?
제천지기의 좌간기, 여기는 사천지기의 우간기, 여기는 제천지기의 우간기, 여기는 사천지기의 좌간기가 치료하고 있는 영역이지. 근데 이 양기, 음기가 승강하면서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승강할 때는 요쪽 요 제천지기의 좌간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에 도달하면 사천지기의 우간기를 활성화시켜서 이게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쭉 상승해서 사천지기의 영역에 도달하면 얘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이거 느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제를 깔면은 이 구조적 관계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사천지기, 제천지기가 위아래에 있고 좌간기, 우간기가 요렇게 있는 요 상황에서 절기별로 어떤 기운이, 즉 처음 6, 4, 24 처음 4개월 동안은 요 제천지기의 좌간기, 그 다음 4개월은 4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그 다음 2개월은 사천지기의 우간기, 그리고 세 번째 두 달은 사천지기가 왜 지표상의 영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책에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공부하다가 이런 게 아닌가, 요 전제를 깔면 이게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하고 제가 전제를 깐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얼추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면 이 절기에 따라서 승강하는 양기와 음기는 사실상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각각 다른 유형의 기름 휘발유들이, 다른 유형의 어떤 발화물질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야. 육분할돼서. 근데 이 양기와 음기가 상승 하강하면서 여기에다 불을 붙여주는 거지. 각각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얘네가 우리의 영향을 행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돼요. 왜? 과연 절기 변화에 따라서 각 요렇게 배치되어 있는 육기의 활성도가 연계되는가에 대한 되게 러프한 해답을 주는 게 요 전제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전제에서 또 이 모든 게 조금 규정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양기, 음기가 승강하며 도달하게 되는 영역은 여기서 또 중첩되는 효과가 있어. 예전에 했던 건데, 지구자전의 일방성과 북반구 중위도라는 관찰자의 위치라는 변수조합에 의해 야기되는 특정 천문학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죠. 요거.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로 지고 북중하면서 최저 고도를 찍잖아. 방위각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이 큰 틀은 변함이 없거든요. 즉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동쪽은 어떤 방이라는 거야. 뭔가 상승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남쪽은 뭐예요? 상승이 극에 이르는 방위. 서쪽은 하강으로 향하는 분기점이 되는 방위. 요 북쪽은 하강이 극에 이르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그래서 동서남북이 어떤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거야. 즉 이겁니다. 이러한 일몰방위의 항상성과 최저 최고 고도는 항상 정오방과 정자방에서 형성된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이미.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위축을 따라 구현되는 역학적 편향성, 즉 동방서방에서는 각각 천향성과 지향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남방과 북방에서는 이러한 천향성, 지향성이 극단적으로 구현되는 것 같다는 현상이 보이죠. 이러한 역학적 편향성에 의해 이런 게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세요. 즉 동지일에서 하지일에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양기의 천향성 운동은
동남방에서 증폭되는 거야. 왜? 동남방에서는 상승하려는 그 기운이 강하게 보이거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역으로 하강하려는 기운이 보이는 서북방에서는 이 양계의 천장성 운동이 오히려 상쇄돼 버리는 거지. 역으로 하지에서 동지일까지는 음기가 하강하죠. 지향성 운동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지향성의 역학적 편향성을 띈 서북방에서는 증폭되고, 역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동남방의 역학적 편향성을 띈 동남방에서는 상쇄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기, 음기가 승강하는 게 전방위적이 아니고 편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크게 볼 때 지평면이 있고 전지가 있을 때 일단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위로 쭉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쪽이 동쪽, 서쪽일 때 이쪽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있다.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하강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지표면이라는 게 방위적으로 어떤 역학적으로 편향성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약간 이쪽에만 치우쳐서 하강을 하게 된다는 거야. 자, 느낌 오시죠? 이렇게 나눠보면. 알겠죠? 위에 그 트리거 포인트랑 연결을 해보면 드디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자, 여기에 매년의 객기를 구성하는 육기, 즉 사천지기, 제천지기와 좌우 사강기는 전술된 동서남북 축을 기준으로 분할되는 6개의 청구상 영역에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정 할당된다라는 추가적인 전제를 도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일에서부터 춘분일, 지평면 하에서의 양기 상승 기간에는 동북방에 위치한 6기의 영향력이 강화 또는 활성화되니 이는 시기적으로는 초지기, 공간적으로는 제천지기의 좌강기에 해당된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야.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랄까, 동지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대한일에서부터 춘분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지. 보시면은 춘분일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이 기운 자체가. 춘분의 동서일 때, 지금 이게 제천지기, 제천지기의 좌강기잖아. 지금 6분할 해야 돼요. 그죠? 24절기를 6분할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춘분이라고 보면은 춘분이 제천지기의 좌간기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춘분으로부터 4개 전, 뭡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대안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대안으로 보는 거야. 그럼 동지는 요 가운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안일로부터 또 4개 전이 어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소설이지. 소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 춘분을 기점으로 4개씩 이렇게 분할을 시켜보면 각 객기가 활성화되는 그 시기가 정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초지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기인데 객기일 때도 요 기간은 동일해요. 절기적 기간은. 초지기일 때, 즉 언제입니까? 자,
제천지기의 좌간기는 대안에서 춘분까지야. 그지? 그리고 사천지기의 우간기, 이지기는 춘분에서 소만까지고. 그리고 드디어 사천지기, 하지를 중간에 포함하는 사천지기는 소만에서 대서까지인 거지. 그리고 사지기이자 사천지기의 좌간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대서에서 추분까지고, 제천지기의 우간기이자 오지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는 추분에서 소설까지지. 마지막, 제천지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종지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는 동지를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소설에서 대안까지인 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전제들을 깔아버리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육기적 요소들이 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이 지표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각각 바뀌는가, 변화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전제들이에요. 아시겠죠? 즉, 앞에 요거 있잖아, 요거. 요 두 번째 전제. 이 승강하는 양기와 음기가 이 체류하고 있는 운기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강화 또는 활성화시켜 준다는 게 왜 절기별로 각 육기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러프한 해답이었다면, 요 변수 있잖아. 지구자전의 일방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요 역학적 변수를 결합을 시키면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요 제천지기의 좌간기는 활성화되고 왜 제천지기의 우간기는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까지 요 역학적 변수를 조합을 해버리면 요거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요 역학적 변수에 의해서 요렇게 상승해버리고 하강할 때도 요렇게 하강을 해버리기 때문이지. 이해가시죠? 요거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천지기, 제천지기 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게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즉, 지표면을 기준으로 고정을 했는데 천체들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요렇게 떴다가 요렇게 지고 북중하고 남중하고 하잖아. 그래서 객기의 6요소는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에서 져서 북중하는 요 전체적 요소들과는 별개로 항상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리 위에는 사천지기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 발 아래에는 제천지기가 존재하는 거지. 만약 이것들이 회전해 버린다면 이렇게 승강하는 기는 사실상 모든 육기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고정된 형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겠지? 예. 이해가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육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보면은 춘분의 뭡니까? 양기가 천지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천지기의 좌간기에서 사천지기의 우간기로 넘어가는 어떤 경계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4개의 절기 간격씩 요렇게 하다 보면은 각 객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시기가 절기로 요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괴상한 표, 요 육기 배치, 객기 배치표가 이해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절기 사시와 관련된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5일을 1후, 3후를 1기, 6기를 1시자 1계절,
사실 1세이자 한 해라고 합니다. 즉 3기가 1절을 구성하게 되니 절이란 것은 결국 요 8가지를 의미해요. 절기 중에 절은 요 8가지만 의미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뭡니까? 이분, 이지와 4개의 립을 말하죠. 그죠? 사립과 이분, 이지만은 원래 절이라고 하는 거야. 절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3을 곱하면 24기가 되니 나머지 16개의 시기가 합쳐져서 24절기 1년이 생성되는 거라고 요 송은입시 공기논어에서는 간단하게 절기 사시와 관련된 시간 단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지 알겠죠? 결국은 이 객기의 배치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깐 거야. 그지? 일단은 최초의 도움을 받은 거는 이 양기, 음기가 절기에 의해 절기마다 승강에서 도달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뭐야? 2가지 전제를 깐 거야. 이렇게 승강하는 절기는 일단은 어떤 특정 위치에 체류하고 있는 운기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요놈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전제를 일단은 깐 거고, 2번째로는 지구 자전의 일방성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위별로 이쪽 방위는 상승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이쪽 방위는 하강하려는 속성이 강해. 그러면 이렇게 승강하는 절기에 따라 승강하는 양기와 음기도 요 경향성과 어떻게 상쇄 또는 증폭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깔면은 이렇게 승강하는 양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하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강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요 각 6개의 청구상 영역에 배속된 객기적 요소들이 왜 절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때는 여기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이 2가지 전제만 깔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게 논문적 요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논문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주제로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논문 쓸 생각은 없으니까 요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주긴 하거든요. 이 전제들이 조금 추상적이고 천문학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시도는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객기의 배치 좌표가 드디어 이해가 가고, 왜 이러한 객기들이 어떤 시기에는 요 놈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시기에는 요 놈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516기론에 깔린 거대한 시공간적 그런 전제, 관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아마 마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516기론의 이런 작용과 이런 계속 본격적으로 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전개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암기를 덜 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 내용까지 최대한 마스터하고 다음 시간으로 돌입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